자, 이제 토익 숏컷 우리 1강 들어갈 차례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영어 학습을 하면서 참 이게 맨날 문장 구조에 대한 거 참으로 많이 접해왔었는데요. 이 문장 구조에 대한 거 만만하게 볼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토익의 파트 5 그리고 6에 있어서도 이 문장 구조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지는데 기본을 소홀히 하다가 이게 어처구니 없이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오늘 시험을 쳐봐서 알겠지만 대단히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본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다지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문장 구조 이해하기에 대한 거 우리 챕터 1에서 이제 들어갈 차례인데요. 일단 구의 기본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명사 구가 일단은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명사 구가 이루는 것이 문장에 있어서 문장의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혹은 또 보호 역할을 하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자, 지금 보면 일단 명사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잘해줘야 되는데, 이 명사의 위치를 보세요. 제일 먼저 명사의 앞에는 관사나, 그러니까 우리 한정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보통 우리가 팔품사 얘기를 할 때는 한정사란 말을 쓰지 않는데, 이제 영어로는 determiner라고 해서 그 어떠한 명사에 있어서 그 명사가 어떠한 명사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들을 우리 통칭해서 한정사라 부르는데, 거기에 먼저 어나 더와 같은 그러한 정관사, 부정관사, 정관사가 있겠고, 그 다음에 소유격, 그리고 지시 형용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this나 that, these, those 이런 걸 가리키겠죠. 그 다음에 수량 형용사, 수와 양을 나타내주는, 물론 이제 수를 나타내주는 건 셀 수 있는 명사, countable noun에 사용할 것이고, 양을 나타내주는 건 uncountable, 셀 수 없는 명사에 사용이 되겠죠. 이런 말들이 맨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부사가 온다고 했을 때는 바로 그 뒤에 위치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형용사나 분사. 자, 분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동사가 형용사화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명사의 바로 앞에 그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나 분사가, 형용사나 분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그 앞에. 그러니까 영어는 항상 그것이 원칙적으로 수식하는 말 앞에 위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정사, 부사, 형용사, 명사 이런 구조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명사 수식어에 있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때요? 한 단어로 된 형용사 같은 경우는 앞에서 뒤에 명사를 꾸며주면 되지만, 형용사 구,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형용사 구라 할 수 있는 게 전치사 구가 있겠죠. 그리고 또 관계사 절이 있습니다. 형용사 절로. 그래서 뭐 명사 뒤에서 관계사 절로서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who와 which와 that, 그리고 when과 where와 how 이 정도가 되겠죠. 물론 관계사가 생략이 돼서 곧바로 어떠한 명사 뒤에 주어 동사의 형태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계사가 빠진 상태에서 주어 동사의 형태로 와서 수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항상 이러한 구조, 기본 패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순서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명사의 위치, 그 앞에 수식어, 그리고 두 단어 이상으로 해서 구나 절로서 수식을 할 땐 후치 수식한다는, 자, 바로 요거를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도식화 시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 없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구의 기본 패턴에서 우리가 방금 이제 명사 구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이번에 이제 동사 구에 대해서 다뤄야 할 텐데요. 일단 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센텐스에 있어서 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한번 꼭 해봐야 될 것이, 하나의 절에는 정동사 하나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동사가 하나가 꼭 필요합니다. 동사가 없는 문장이라는 것은 당초에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동사 하나만으로도 문장이 될 수 있어요. listen 이 정도만 해도. 근데 어쨌든 동사가 없이는 절대로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트 5나 6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거 하나의 센텐스인데, 하나의 이 절, 클로스인데 동사가 없다. 그러면 그 자리에 이제 동사가 들어가야 된다. 자, 이게 좀 선생님이 지금 이게 우리 완전히 기초 기본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를 했었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파트 5하고 6에 대한 적응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문이 없습니다. 예문이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영어 학습을 해왔었던 것을 복기해 가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컴팩트하게 정리를 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영어에서는 정동사가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한 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되죠. 만약에 동사를 또 쓰고자 한다, 반드시 접속사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접속사로서 연결하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정동사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는 반드시 문맥과 문법에 맞게 부정사, 분사, 동명사와 같은 준동사로 써줘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동사의 개수를 갖다가 n개라고 했을 때 동사의 개수보다 하나 적은 수만큼의 뭐가 접속사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식화도 시켜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영어의 문장엔 동사가 하나 필요하고 꼭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또 쓰고자 한다면 반드시 접속사, 경우에 따라서 관계사, 관계사도 역시 기본적으로 접속사니까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접속사나 관계사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했을 땐 문장의 진짜 동사, 정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는 준동사로서 표현이 돼야 된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동사도 이제 그냥 간단히 사용되면은 뭐 한 단어로 좋겠는데 이게 동사가 앞에 도우미 동사가 따라 붙을 수가 있고 우리 도우미 동사를 갖다가 보통 이제 조동사라 하겠죠. 자, 그러한 조동사라는 것이 뭐예요? 문법적인 기능을 도와주는 데 사용되는 그런 도우미 동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의미를 보태주는 데 사용되는 조동사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함께 이어져서 쓰이면 보통 우리가 구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있는 거,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되는 걸 구라 하니까 동사도 역시 구를 이룰 수가 있는데 자, 조동사가 없는 경우에 대해선 자, 그냥 동사를 쓸 때는 수와 시제 이것이 잘 맞아야 되겠죠.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 그리고 시제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잘 맞아야 되고 자, 하나의 센텐스 내에서 시제가 어떻게 쓰여야 될지에 대해서는 문장 내에 그 시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단서가 분명히 주어져 있으니까요. 자, 그것도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조동사가 사용되면 특히 이제 의미를 도와주는 화법 조동사가 사용이 되면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오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동사에 있어서도 앞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an이나 could, may, might, would, 그리고 will과 would, shall, should, must 이제 이러한 의미를 보태어주는 조동사가 항상 맨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완료, 진행, 수동 해서 have pp, bing, bpp 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꼴을 봤을 때 이것이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고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완료에다가 진행의 의미가 보태어져서 have been, ing 하고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e, being, pp 하게 되면 이건 뭐가 됩니까? be, being, pp 하게 되면 진행형 수동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have been, pp 하면은 뭐예요? 완료 수동태가 될 것이고 그리고 have been, being, pp 영어에서 사용되는 빈도는 높지 않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름을 한번 붙여볼까요? 현재 완료 진행형 수동태 하는 이런 패턴까지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조동사가 항상 의미를 이끌어주는 화법 조동사가 먼저 그 다음에 문법적 기능을 도와주는 조동사가 그 다음 그리고 진짜 본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가 ing가 됐건 pp가 됐건 맨 마지막에 위치하는 그렇게 되겠죠. 네. 아, 지금 이게 예문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추상적이에요 할지 모르겠지만 조그만 인내심을 갖고 있으면 우리 10개의 문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해결할 겁니다. 자, 갑갑해하지 마시고 자, 우리 매우 스피디하게 해결을 해나갈 거예요. 다음 넘어가 보면 자, 이제 문장의 기본 패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일형식 문형에 대해서 이게 또 뭐 형식이란 얘기 또 해야 됩니까? 지금 토익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먼저 이 문장의 기본 패턴을 정하는 건 분명히 동사가 정합니다. 동사가 정하고 명령문이 아닌 한 문장에 이제 주어는 꼭 필요하겠죠. 근데 주어하고 동사. 그래서 이제 동사 자체가 뭐 뒤에 그 동작에 대한 대상을 갖는 것도 아니고 또 동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태어주는 말로써 보호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만 필요하다면 뭐 장소를 나타내주는 부사구 정도가 들어가는 자, 이런 기본 패턴과 문형을 만들어내주는 거.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어휘의 난이도에 따라서 다소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따가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그래서 일단 보호나 목적어가 필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동사 자체가 자동사라는 것 자체가 주어가 어떤 동작을 했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다른 대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목적어라는 것 자체를 북한에서는 대상어라고 합니다. 오히려 목적어란 말보다는 대상어라는 말이 더 좋을 수가 있을 텐데 자, 주어가 동작을 했고 그 대상은 없습니다.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고 보호도 필요가 없고
다만 이제 am이라는 거 우리가 modifier 해서 수식어가 되는데 그런 것이 부사나 전명구, 대개의 경우가 이제 시간이나 뭐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 주는 것들이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there로 시작하고 있는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잘해줘야 됩니다. 대개 Part 5나 6에서 매우 쉽고 기본적인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there, 유도부사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문법 용어로는 유도부사 there가 이끌어서 다음에 이제 주로 비동사 혹은 뭐 remain 또 뭐 다른 동사들도 이어질 수는 있겠으나 토익의 빈도를 그러지만 뭐 비동사나 remain 정도를 우리가 한정시켜서 봤을 때 자, 주어가 어디에 있다. 주어가 뭐뭐인 채로 있다 하는 이런 의미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 there가 이끄는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똑바로 잘 판단이 돼야 되고 자, 이제 이러한 일형식 패턴을 만드는 완전 자동사로서는 이제 go나 come, appear, disappear, exist, leave, increase, decrease, rise, decline 이런 정도의 뜻을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지 않아도 충분히 이 정도는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일형식 문형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 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해서 문제풀이에 가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형식 패턴 같은 경우가 이제 주어 동사 다음에 보호가 주어지는 경우 그리고 자, 이렇게 그 이형식 문형으로서 보호가 와줬을 때는 이것이 주격 보호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와 주격 보호 사이에 서로 이권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이게 형용사가 오면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 명사가 올 때는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는데 주로 토익 시험에 있어서 Part 5나 6에 출제될 때는 명사 보호보다는 형용사 보호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말 해석의 함정에 빠져서 형용사 보호가 와야 될 자리에 부사를 고르는 그러한 오류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오형식 문형의 목적격 보호의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말 해석의 함정에 빠져서 주격 보호나 목적격 보호가 와야 될 자리에 즉 형용사가 와야 될 자리에 부사를 고르게 되는 그러한 실수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사는 주격 보호로든 목적격 보호로든 절대 보호로 사용될 수 없다라는 사실 잘 기억해 두고 자 다음에 넘어가 보면 이러한 이형식 문형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먼저 뭐뭐이다 또 뭐뭐인 채로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비동사부터 시작을 해서 keep, remain, stay, lie, stand 이런 동사들 그러니까 이러한 동사를 보면 가령 keep 같은 경우는 뭔가를 유지하다라는 뜻이 있고 remain 하게 되면 또 그러니까 주어가 남아있다라는 뜻도 되고 stay 하게 되면 주어가 머무르다 또 lie 하게 되면 주어가 누워있다, 놓여있다, stand 하면 주어가 서있다 하는 이런 기본적인 뜻이 있지만 이거 다음에 보호가 오게 될 때는 주어가 다 뭐이다라는 비동사의 의미와 함께 뭐뭐인 채로 있다 하는 이런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become 그리고 get 참 이 영어의 get 동사 쓰임새가 다양한데 역시 주어가 뭐 하게 되다. 가령 뭐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 할 때 우리 it is getting warmer and warmer 하는 이런 식으로 자 뭐가 되다라는 become의 의미로도 당연히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go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가다가 아니라 자 날씨가 더울 때 우리 음식 같은 거 상하기가 쉬운데 상하다 할 때 go bad 가장 간단히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자 grow라는 말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것이 목적어가 와서 삼형식 동사로 쓸 때는 무엇을 재배하다라는 뜻이 되겠지만 자 주어 다음에 grow 보호가 오게 되면 주어가 그렇게 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urn 특히 우리가 색깔의 변화를 나타낼 때 turn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turn red 하면 뭐 his face turned red 하면 그의 얼굴이 뭐 빨개졌다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run이라는 말도 달리다라는 뜻이 있지만 가령 run short 하면 부족해지다 그리고 run dry 하면 말라버리다 하는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이제 또 영어에서 linking verb란 말도 이용을 하는데 어떤 특정한 형용사와 조합을 해서 연어로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고요. fall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뭐 fall asleep 한다든가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fall behind에서 뒤처진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단순히 떨어지다라는 뜻 말고 이 형용사 보호가 와서 이 형식 문형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이다 해서 seem, appear, look 그리고 자, 이제 이것이 시각적인 것을 나타내는데 자, 우리 촉각적으로 feel 그리고 후각적으로 smell 그리고 미각적으로 taste, 청각적으로 sound 이런 것들 자, 여러분들 잘 주의를 해야 되는데 자동사입니다. 물론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가령 뭐 예를 들어서 taste 같은 경우는 주어가 어떻게 맛이 나다가 아니라 주어가 무엇을 맛을 보다라는 타동사를 쓸 때도 있어요. 그거 말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시각적으로
주어가 어떻게 보이다, 주어가 어떻게 느껴지다, 주어가 어떻게 냄새가 나다, 주어가 어떻게 맛이 나다, 주어가 어떻게 들리다 라는 이런 식의 해석이 되는 자동사적으로 쓸 때 반드시 형용사 보호가 됩니다. 요게 우리말 해석의 함정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토익뿐만 아니라 모든 영어 시험에 다 잘 나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수업을 할 때 또 이걸 오감동사다 이렇게 명칭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인간의 5개의 감각, 시각과 후각과 미각과 청각과 촉각을 나타내주는 것들이 자동사적으로 사용될 때 반드시 형용사 보호가 와야 되는 뭐다? 자동사라는 걸, 이형식 동사라는 걸 꼭 기억해 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주어 동사 다음에 동사에 대한 대상으로서 목적어가 오는 기본 패턴 문형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목적어는 명사, 대명사, 또 이 동사를 명사화시킨 부정사나 동명사, 그리고 다양한 명사, 절 이런 것들이 목적어로서 오게 될 텐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 이것도 역시 우리말 해석의 함정에 빠져서 뭔가 전치사가 들어가 줘야 될 것으로 착각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쉽지만 각별히 주의를 요하는데 가령 answer 같은 경우가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answer가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죠. 가령 명사로 쓰일 때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your answer to my question. 나의 질문에 대한 너의 답변 is wrong. 이렇게 명사로 쓰일 때와 당연히 answer to라는 말이 필요하지만 이게 자, 내 질문에 답해 주세요 라고 이럴 때는 please answer my question 하고 곧바로 to라는 전치사의 도움 없이 명사 목적어 와야 돼요.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쉬운 걸수록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to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to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걸 잘 기억해 줘야 되고 discuss 같은 경우가 또 쉽지만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뭐에 관해서 논의하다 하니까 discuss about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죠? 아, 절대로 안 됩니다. discuss 다음에 이 about과 같은 이제 이런 표현이 들어가서 쓰이면 틀린다. 그냥 discuss the matter 이래 되고 그리고 marry 같은 경우가 누구와 결혼하다 하니까 marry with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죠? marry with Haley 하고 아예 안 됩니다. 그냥 marry Haley 이래 되고 enter 같은 경우도 주의가 돼야 될 게 어디에 들어가다 또 뭔가 뭐 입학을 하다 하는 이런 뜻으로 사용될 수가 있을 텐데 그거 뒤에다가 into란 말 넣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럴듯하지만 쓰면 안 되죠. 그냥 enter the room 해야 되고 물론 영어에 enter into란 표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뜻이 달라지죠. 가령 이제 enter가 밖에서 안으로 이런 이 물리적 동작으로서 들어가다 할 때는 반드시 그냥 enter the room 하고 타동사로 돼야 되고 가령 뭐 let's enter into the discussion 우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하는 이런 식으로 추상적 개념으로서 뭔가를 시작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into가 들어가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enter란 말이 그대로 밖에서 안으로 어떠한 공간으로 들어간다 일 때 그냥 타동사라는 거 잘 기억해 줘야 되고 다음에 mention이라는 말 이제 언급하다 하니까 뭐에 관해서 언급하다 해서 mention about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좋을 것 같은 느낌일 뿐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resemble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와 닮다니까 resemble with라는 전치사가 들어가서 쓰이면 되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pproach 하게 되면 어디에 이제 접근하다라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approach to라고 이렇게 전치사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들어가면 안 되고 자, suit 같은 경우도 누구한테 어울리다 하니까 뭐 suit for라든가 뭐 suit with라든가 이런 전치사 표현들이 들어가면 속기가 쉽습니다. 사실상 뉴토리오 가기 전에 그 파rsex에서 error recognition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치사가 끼어들어가는 것으로서 잘 등장을 했었는데 자 이제 뭐 이 뉴토익에서 그런 것들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답을 고르는 과정에 있어서 유사 어휘들이 의미상으로 유사한 어휘들이 있을 때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줘야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사형식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여 동사라고 해서 누구에게 무엇을 하는 이런 의미들을 만들어내는 자 거기 동사를 보면 알겠고 중요한 것이 거기 팁 부분에 보면 자 inform이나 notify 하게 되면 누구에게 무엇을 알려주다 해서 자 요거 곧바로 누구누구에게 앞에 전치사 to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곧바로 사람하고 이 대절 이렇게 옵니다. 물론 inform A of B 해서 뭐 전치사와 조합에 대해서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런 것들 곧바로 대절 목조로서 이렇게 취하게 되고 누구누구에게 앞에 to 없이 assure란 말도 누구에게 무엇을 확신시키다, 장담하다. 그 다음에 advise란 말, 물론 advise 목적어 투부정사에서 누구한테 뭐 하라고 충고하다 라는 뜻이 되지만 누구에게 대디아의 내용을 조언하다.
또 remind, 상기시키다, convince, 확신시키다. 자, 이런 표현들. 자, 기본적으로 우리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도 핵심을 간추려서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5형식 문형에 있어서 우리가 이 형식 문형에 있어서 주어와 주격, 보어가 서로 이권 관계가 성립하듯이 자, 목적어와 보어 간에 이권 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이고 자, 보어의 자리에 뭐 명사, 형용사 올 수 있고 그리고 준동사로서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원형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ing가 올 수도 있고 또 pp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문장의 정동사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냥 말로만 하자면 어때요? 사역동사 같은 경우가 정동사로 주어졌을 때 목적어 다음에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오면 안 되죠. 자, 기본적으로 능동관계일 때 이제 원형이 와줘야 되고 뭐 have의 경우는 ing가 오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동사의 경우도 역시 목적어 다음에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오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pp가 오는 경우는 목적어와 보어 간의 수동 관계가 성립될 때, 즉 목적어가 보어의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될 때에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목적격 보어를 갖는 동사류들이 이제 여러분들 뜻을 음미해 보면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make나 keep, find, consider, call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keep 같은 경우는 좀 오지랖이 넓어갖고 뭐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는데 자, keep 같은 경우는 5형식 문형으로 만들 때 목적어를 보어의 상태로 유지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find 같은 경우도 단순히 발견하다가 아니라 목적어를 보어라고 생각하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목적보어로 취하는 것들. 가령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ask 같은 경우 보면 ask 목적어 투부정사면 목적어한테 투부정사를 하라고 요구하다. 자, 해서 그 밑에 나와 있는 어휘 표현들 뜻과 함께 잘 음미를 해 주시고 자, 빈칸에 이제 우리가 part 5 같은 경우는 하나의 센텐스에서 블랭크가 처리가 되어 있는 거 물론 part 6도 마찬가지지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 항상 여러분들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part 5하고 6가 문법과 어휘가 혼재돼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문법 문제인지 어휘 문제인지 물론 어휘 문제를 가장한 문법성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밑에 주어지는 사지선다에 우리 멀티플 초이스 선택지를 놓고서 빨리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 이것이 문법 문제냐 어휘 문제냐는 판단이 돼야 되고 그리고 문법 문제라고 한다면 이 블랭크가 과연 어떤 자리냐라는 걸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주어 자리 같은 경우는 명사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보통 뭐 명사 상당 없고 이런 말도 쓰죠. 명사, 대명사, 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그리고 자, 가주어 it가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분명히 블랭크 상으로서 주어의 자리인데 그러니까 이제 블랭크 곧바로 다음에 동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비동사 혹은 비동사고 형용사 혹은 비동사고 pp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뒤에 투부정사나 대절이 오고 있다. 자, 그러면 가주어 it가 들어가줘야 되는 바로 그러한 자리죠. 자, 투부정사하고 대절 이론상으로는 문장의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지만 자, 실제 영어에서는 투부정사나 대절이 주어의 자리에 올 때에는 가주어 it를 쓰고 진주어로서의 투부정사나 대절을 뒤로 돌려보내는 거 알고 있죠? 자,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는 자, 기본적으로 주어 자리다. 그리고 동사, 형용사, 그러니까 뭐 비동사, 형용사, 비동사, pp 나와 있는데 뒤에 투부정사나 대절이 따라 붙고 있다. 아, 그러면 가주어 it의 자리구나 하고 판단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조 구문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자, 강조 구문은 또 가주어, 진주어 구문과는 다르죠. 그래서 이게 it과 that이 가주어, 진주어로서 사용이 될 때, 자, 그때는 it is하고 형용사 that하고 나와 있다면 이건 100%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근데 it is하고 부사 that하고 나와 있다면 그건 100% 강조 구문이고요. it is하고 명사 that이 나와 있을 땐 뒤에 대절의 문장 구조가 온전하다고 한다면 가주어, 진주어가 되고 뒤에 대절 속에서 만약에 주어가 빠져있다 그러면 주어 강조돼서 앞으로 나간 거고 목적어가 빠져있다 그러면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는 이런 패턴인데 자, 이 패턴에 대해서도 활용을 하는 문제가 이따금씩 주어지기 때문에 항상 it, that 하고 나와 있을 때 그것이 가주어, 진주어이다 라고만 속단하지 말고 아, 이것이 강조 구문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대응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there라는 것이 유도부사로서 자, 일형식 문형을 만들면서 사용된다는 것에 대해서
특히 토익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 자리가 되어 있을 때는 이것이 그냥 동사만 쓰이고 있는 경우냐 아니면 조동사가 필요한 경우냐에 대한 판단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조동사에 대해서는 매우 기본적인 의미 파악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당연한 얘기지만 동명사나 투부정사나 분사와 같은 이러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러한 준동사는 절대로 동사 자리에 쓰이면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요. 그리고 그냥 순수하게 동사를 쓸 때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그리고 시제 또 능동과 수동 그렇죠? 수일치와 시제, 능, 수동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영어 동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글쓰기나 말하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뭐 따지지 않고서도 그냥 정확하게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명령문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주어가 없이 그대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동사 자리에 특히 이제 맨 앞에 블랭크가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동사 자리다 했을 때 그걸 빨리 우리가 명령문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역시 명사 상당 어구가 올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우리가 주어에 있어서도 투부정사 주어나 대절 주어를 가주어로 받는 것처럼 그렇게 투부정사 목적어와 대절 목적어를 가목적어 it로 처리를 하고 보어를 쓴 다음 뒤에 진 목적어로서 투부정사와 대절을 돌려보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문형을 주로 만드는 동사들 make, find, think, believe, consider 등으로 해서 요거 꼭 요 문형에 대해서 익혀줘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 명사도 올 수 있고 형용사도 올 수 있고 한데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사는 절대 보호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걸 우리말 특히 해석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식어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결국 문장을 우리가 구성하는 것은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주어 필요하죠. 동사의 성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목적어 와야 되겠죠. 보호 와야 되겠죠. 이러한 주동 목보를 제외하고 수식어가 문장 전체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동사를 수식하거나 뭐 아니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수식어가 오거나 다양하게 이제 수식어 자리에 올 수가 있는데 자, 그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우리가 지문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아, 이게 어떤 자리인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속성으로 빨리 정리를 했는데 자, 여기까지 하는 데 있어서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좀 추상적이다, 예문이 없다라고 해서 갈증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예문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0개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거고요. 뒷페이지에 나오는 패턴 프랙티스에 대해서는 이 강좌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잘 듣고 나서 곧바로 적용 연습을 해 나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시죠. 자, 1번에 보면 일단 선택지에 봤을 때 문법 문제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조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자리냐. 일단 문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의 동사가 무엇일까. 근데 조동사까지 있기 때문에 찾기가 매우 쉽죠. 그럼 앞에 부분까지가 전부 다 주어라는 겁니다. 근데 주어가 왜 이렇게 길까요? 자, 실제 주어를 구성하고 있는 명사 표현은 여기 employees하고 나와 있고 후부터 시작을 해서 쭉 다 어디? 저 동사 앞에 마이미까지가 수식어로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와야 될 것은 뭐가 와야 될까요? 먼저 제일 앞에 뭐가 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한정사가 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다면 부사, 형용사 이 순서로 오게 될 텐데 자, 보면 처음에 후사가 되면 소유격 관계 대명사로서 안 되죠. 그리고 which라는 것이 지금 여기 곧바로 처음에 시작 부분에 올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번하고 D번에서 those냐 대시냐 하고 나오고 있는데 뒤에 이어지고 있는 게 어때요? employee가 아니라 employees하고 복수니까 자, 거의 수일치를 시켜주겠죠. 최소한 this면 these, this와 these, that과 those에 대한 이런 수일치는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those employees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해석 문제 푸는데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한테 이거 강의할 때에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해석을 내가 안 해준다고 할지라도 매우 자세한 해설이 여러분들 책 뒤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강의에 대한 취지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주세요. 이 강의는 여러분들한테 실전적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으로. 자, 2번 가보게 되면 또 어떤 자리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동사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일단 릴리스트가 동사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블랭크 다음에는 대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was하고 또 동사 나와 있는데 자, was라는 동사는 분명히 대절의 동사네요. 자, 그런데 이제 릴리스라는 말을 봤을 때 자, 릴리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타동사죠. 발표하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 뭐 풀어주다, 발표하다,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이건 문장의 정동사가 아닌 거죠.
수식어입니다. 그러면 statistics하고 released, 발표된 통계죠.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6까지가 전명구로서 수식어구가 될 것이고, 그럼 이제 어떤 자리? 동사 자리죠. 자,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showing이라든가 shown이라든가 이렇게 ing와 pp로서 준동사 형태로 된 건 동사가 될 수 없으니까 빨리 소거가 돼야 되겠죠? 자, 우리 객관식 시험으로서 토익 시험을 푸는 데 있어서 대단히 속도화된 문제풀이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빨리빨리 답이 될 수 없는 것을 소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A번과 D번에서, 자, 이제 우리가 뭘 판단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주어가 복수라고 한다면 show가 될 것이고, 단수하면 shows가 돼야 될 텐데, 자, statistics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statistics 하게 되면 여러분들 각별히 주의를 해야 돼요. 이 statistics가 뜻이 그냥 학문으로서 통계학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뭔가에 대한 통계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통계학이라는 학문일 때는 단수 취급해야 되죠. 우리가 mathematics라든가 physics라든가, 자, 이러한 또 학문명에 대해서 어때요? 뭐 얘기 생각을 해보세요. statistics가 statistic의 복수입니까? 아니잖아요. statistics라는 것은 그냥 통계학이라고 할 때는 분명히 하나의 학문으로서 당연히 단수 취급이 돼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게, 통계학일 때 학문으로서 단수 취급을 해야 되겠지만, 통계라고 해서 뭔가에 대한 통계치가 나타났을 때는 당연히 이거는 복수 취급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토익 시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statistics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뭐냐면 2006년도에 아시아 관광에 관해 발표된 통계치는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복수 취급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 별표 꽝 하고, 딴 게 아니라 출제 의도를 읽어내되 답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 statistics, 이것이 복수로도 단수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해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요거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읽어내고서도 A번으로 오답이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객관식 문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shows가 아니라 선생님 말 잘못했죠. 지금 이게 통계치이기 때문에, 자, show가 답이 돼야 되는데, 말 잘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답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 끝까지 그 정답을 정확하게 도출하는 것이,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점수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그냥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내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알면서도 틀리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 문장에서 동사 한눈에 여러분들은 is가 동사라는 거 판단이 되셨을 겁니다. 그럼 앞에 부분이 이제 주어가 되는데요. keeping 하고서, 자, 동명사 주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keeping하고 동명사 주어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동명사 구가 이제 미니멈까지 해서 주어가 될 텐데, 자, 그러면 이 자리에 keeping customer하고 요 블랭크에 이제 어떤 것이 와야 되느냐라는 판단이 돼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보세요. 만약에 커스터머가 목적어고 이게 보호의 자리라고 한다면 커스터머는 어떻습니까? 고객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카운터블이죠. 그렇죠? 그래서 customers 하던가, 아니면 뭐 a customer나 the customer하고 이런 식으로 앞에 관사가 붙어 있거나 복수 형태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목적어가 되고 그 다음에 보호 자리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건 그냥 커스터머로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커스터머가 뒤에 나오는 진짜 목적어로서의 어떤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것이라는 판단이 빨리 돼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곧바로 명사 표현이 와야 되기 때문에, 자, 거기 complain이라는 동사 안 되죠? 그쵸? 그 다음에 ing나 pp 안 되겠죠? 그쵸? 그러면 뭐가 돼야 될까요? customer complaints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아예 복합어로서 익혀줘야 됩니다. 뭐든지 B2C로서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고객의 만족, 그럼 뭐예요? customer satisfaction이 되겠죠. 고객의 불만, 그럴 땐 customer complaint가 되겠죠. 복수일 땐 당연히 customer complaints 하고 여기서처럼 나올 것이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customer satisfaction, customer complaints, 이거는 아예 입에 붙여줘야 될, 나중에 우리가 사인포스트 10에 가서 복합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가 되겠지만, 이렇게 영어에서 정말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한 번에 입에 붙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keeping customer complaints to a minimum, 여기까지만 주어만 이해를 하자면, 자, 고객의 불만에 대해서 그것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자리냐? 동사를 찾아봤더니, 자, seem 하고 보입니다. 그냥 단순히 찾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실전적 상황에서도 이래 됩니다. 한 문항당 이건 1분도 안 걸리고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여기서 part 5하고 6에서 시간 다 보내면 part 7 가서 시간 모자라고 뒤에 더블 패스지는 다 찍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다 틀려요. 자, 그럼 seem하고 동사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뒤에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보고 판단을 합시다. 자, 그러면 seem이란 말에 대해서,
자, seem하고 appear하고 look하고 어떻게 보이다라는 형용사 보호가 와야 되죠. 지금 extremely란 말은 이 blank의 형용사 보호가 와야 될 자리를 수식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 보호가 와줘야 되는데 일단 형용사가 아닌 거 B번과 D번 소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favored하고 favorable하고 봐야 되는데 자, favored 하게 되면 PP가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뭐냐면 주어 부분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주어가 보니까 경제적 상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뒤에 뭐 하이폼이 어딘지는 알 필요가 없을 것이고 경제적 상황에 대해선 그것이 매우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favored 하게 되면 동사로서 favor 선호하다 해서 favored 선호된 이 정도 의미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부적절하겠죠. 자, 그 정도의 센스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favorably 답이 되겠습니다. 넘어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더 갈 필요 없이 투부정사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부사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문장에서 투부정사로 이렇게 시작이 됐을 때 그것이 이제 뒤에 콤마하고 이제 새롭게 주어 동사가 연결돼서 투부정사구가 주절을 뒤에 있는 주절을 수식해 줄 때는 언제나 부사적인 용법으로서 뭐뭐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물론 주절 동사의 조동사가 나오고 있다면 조건적인 의미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이 부사구 내에서 블랭크에 어떤 것이 오느냐를 해결해야 되니까 자, 이건 바로 뭐가 keep이라는 동사가 결정을 하겠죠. Our affiliate prices에서 자, 우리 affiliate prices라는 단어 모르더라도 문제 푸는데 전시가 없습니다. 이게 목적어가 되고 이게 지금 무슨 자리야? 보호의 자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affiliate이라는 단어 모른다고 하더라도 넘어가고 어쨌든 our prices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가격을 뭐 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러면 뭐야? keep이라는 동사가 목적어를 보호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보호가 와야 될 자리죠? 자, 그러면 동사 탈락 또 S 이것도 역시 붙어있는 거 동사 탈락 그럼 이제 affordable하고 자, 뭐가 이렇게 형용사 표현이 들어주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affiliate하고 동사를 쓰게 되면 제휴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가입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ffiliate prices 하면 가입비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것을 affordable 하고 나왔는데 자, 이 단어 정도 하나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 afford라는 동사는 이제 can이나 can't와 주로 함께 쓰이면서 뭐 할 여유가 있다 없다 아닙니까? 그 의미에다가 ABL가 붙어 있으니까 affordable 하면은 누구라도 할 만한 여유가 있는 즉 가격 같은 것이 적당한 저렴한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뒤에 부분은 문제 풀면서 볼 필요가 없었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 문제, 자, 해설 강의 들으면서 정신없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토익 시험을 실제로 봐보신 분들은 알죠? 시험 문제를 푸는 상은 이보다 훨씬 더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했습니다. 넘어가 보죠. 그럼 6번은 어떤 자리냐? 일단, 자, I'd appreciate it if you could 하게 되면 이건 하나의 표현으로서 여러분들 사실상 익혀줘야 되죠. 뭐 해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하고 자, 네, 우리 문제 풀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제 if절 속에서 동사 have 다음에 목적어 와 있고 거기에 어떠한 보호 자리에 어떠한 것이 오느냐 그거죠. 출제 의도를 읽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때요? have라는 건 대표적으로 사역동사될 것이고 그래서 have your staff 다음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능동이나 수동이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사역동사니까 목적어 다음에 원형 그러면 안 됩니다.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 보호가 나오는 게 있어 수동일 때는 당연히 PP도 가능하죠. 가령 나는 어제 지하철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I had my purse stolen yesterday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근데 이제 보니까 staff가 시작하는 거죠. 맞죠? 능동관계. 자, 그러니까 start 하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그 다음에 자, 일단 이제 문장의 동사를 갖다 확인했는데 allow라는 동사 나와 있습니다. allow라는 것은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허락해주다. 그렇죠? allow도 그렇고 permit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투부정사 눈에 하나만 딱 띄니까 이걸 답으로 골라주고 넘어가 줘야 됩니다. 자, 필요한 어휘와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넘어와서 자, 그 다음에 가보면 앞에 because가 이끄는 부사절 그냥 무시해버리고요. 자, 보면은 many employees in the office에서 이 부분이 주어네요. 그러면 다음에 동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대절 이하가 목적어로서의 대절이라는 거, 명사절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동사절입니다. 그러면 주어가 뭐냐? many employees 이게 지금 주어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동사절인데 동사가 될 수 없는 거 투부정사 그리고 A하고 B, ing 자, 순차적으로 제거를 소거를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are complaining이냐 has complained냐 하고 주어져 있는데 자 주어가 뭐였어요? in the office는 전명구고 진짜 문법상에 주는 many employees 해서 요게 진짜 문법상의 주어로서 복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are 하고 나와줘야 되겠죠. 일단 시제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항상 동사에 대해서는 수에 대한 고려를 해서 지금 이게 C번은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고 D번은 현재 완료로 돼 있어서 이게 뭐 시제 문제가 아닌가? 아니에요.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리는 지금 are와 has로 돼 있어서 복수와 단수로 돼 있는 것만 판단이 됐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 토익 시험 볼 때 어설픈 완벽주의 버려야 됩니다. 괜히 쓸데없이 모든 거를 내가 다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고 어설픈 완벽주의를 하다가 분명히 하지만 파트 7에서 여러분들이 잘 쓰는 표현으로 발려버리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못하게 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 내 해결을 못하게 되면 당연히 점수는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넘어갑니다. 9번입니다. 자, 그냥 한눈에 딱 봐도 주어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판단이 돼야 될 게 그럼 다음에 is도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또 뒤에 또 is도 나오고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리를 좀 잘 해줘야 될 텐데 일단 that하고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is라는 것은 문장의 정동사가 아니라 대절 속의 동사니까 아 무시해도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빨리 서야 됩니다. 그럼 이제 동사 막 2개씩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쫄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접속사가 나와 있어 접속사 속의 동사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문장의 정동사가 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자리에 뭘 써야 되느냐. 근데 blank 주어 자리인데 is commonly known 하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blank 주어 자리에 blank가 있는데 is하고 형용사 is하고 pp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나 대절이 나와 어떤 자리? 바로 이론편에서 강조를 했던 것처럼 그렇죠. 가주어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it를 답으로 고르는 sense 필요하죠. 이걸 갖다가 뭐지? that, which, what, 이거 뭐지? 막 이러고 머리를 쥐어뜯고 있으면 안 됩니다. 패턴적으로 한눈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강의를 들으면서 좀 너무 요령적인 거 아닙니까? 천만에 실제로 시험을 봐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판단이 된다는 거 넘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 1강에서 마지막 문제가 될 텐데요. 자 보니까 we feel 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we feel 하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곧바로 또 is하고 동사가 또 나오죠. 여기 feel이란 동사가 있는데 is란 동사가 또 나온다. 그렇죠?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는 빨리 판단이 될 게 접속사 that 정도가 빠져있구나라는 판단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문장에 있어 정동사 하나만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동사 이렇게 나란히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접속사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명사절, that절을 유도하는 접속사 그러니까 명사절을 유도하는 접속사 그것이 목적으로서 사용될 땐 그 that 언제나 생략 가능하죠. 그렇게 빨리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뭐가 돼야 되냐? 주어가 와줘야 될 자리입니다. 주어가 와줘야 될 자리인데 자 주어가 와줘야 될 자리라는 점이 있어서 일단 what 안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he일까 했는데 he's a need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리고 자 it is a need라는 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냐면 there is a need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느끼는 바로 there is a need for our department heads 우리의 부서장들이 to improve internal communications 그들의 내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앞에 이런 편에서 강의하면서 주의를 했었지만 이런 일형식 문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뭔가가 있다, 없다라는 존재를 나타내주는 유도부사 there로 시작되는 이런 문형에 대해서 특히 주의를 잘 기울여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원래 우리가 한 강의 30분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벌써 45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자 여러분들 사인포스트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압축적으로 사실 영어 전반의 이 문법에 대해서 특히 그 문법도 토익에 딱 최적화된 문법을 우리가 사인포스트 9개로 정리를 하고 마지막 10번째 사인포스트 같은 경우는 어휘예요. 그럼 이제 9개로 이렇게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서 간다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익 그 파트 5나 6를 대비하는 거에 이론서 부분에 있어서 2개의 유닛이나 3개, 많게는 막 4, 5개 유닛까지도 펼쳐져서 자세히 설명될 수 있는 것을 매우 압축적으로 핵심만 다루기 때문에 사실상은 좀 우리가 말이 빨라지게 되고 많은 양을 한꺼번에 소화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교재와 강의의 취지에 맞게 잘 쫓아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자, 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